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어떤 걸 가지고 나왔냐면요. 제가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하면은 뭐 유명하죠. 면세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기업으로 유명한데, 이 리포트들이 좀 재밌어요. 좀 보면 좀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맨 먼저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맨 먼저 나온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삼성증권에서. 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자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삼성증권 리포트 보면은 가본 적 없는 길, 하지만 분명히 좋은 길.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면 좋아요. 가본 적 없는 길, 하지만 좋은 길. 근데 분명히 좋은 길하고 좋은 길하고 이거 어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세요. 그 주로 이 유통 화장품 이쪽은 사실 여자 애널리스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왜 굳이 유통 화장품에 꼭 여자 애널리스트 많을까? 저는 이것 부분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 화장품을 직접 쓰고 계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이분께서는 그 수필을 쓰셔야 돼. 제목 선정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필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일단 삼성증권 리포트는 이랬고요. 이게 2018년 6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리포트가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 이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꾸준하게, 이분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가릴게요. 이분도 꾸준하게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계속 얘기 드리는데, 하반기 양호한 실적 모멘텀 지속될 전망. 네.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밀릴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일단, 메리츠종금증권의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17만 원이었고 17만 3천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자, KB투자증권인데, 자, KB투자증권 이분도 뭐 이렇게 같은 뭐 이렇게 이쪽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 이제 여기는 실적 상향 및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확대. 그러니까 사볼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볼만한 상황이다. 이거 목표 주가가 14만 4천 원. 그 다음에 SK증권입니다. SK증권인데 이 SK증권은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신세계하고 다른 체력. 한마디로 신세계가 더 못하고 호텔신라가 더 좋다 이런 의미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한번 신세계랑 호텔신라 검색해 보세요. 주가가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그리고 대신증권, 사실 대신증권은 그 전부터 계속 매수 추천했다가 최근 거예요. 이건 최근에 주가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이게 언제 나왔냐면 11월 29일이에요. 목표 주가 10만 원. 이미 대폭 나오고 나서 10만 원. 지금 참고로 호텔신라 지금 7만 원이에요. 7만 원인데 일단 뭐 이분도 거의 이제 틀릴 게 거의 유력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난 거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호텔신라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쁘지 않았냐,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 예상하고 실적 가이던스를 내려놓고 그 가이던스에 맞춰 올라오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원래 예상치, 그러니까 2018년 초에 생각해 봤을 때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자꾸 실적 가이던스를 매 분기마다 낮추다 보니까 그 낮춘 눈높이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양호했다.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제 저는 리포트에다가 이제 좀 이런 내용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18년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2017년 말에나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중간에 와서 좀 가이던스를 하향했고 하향한 거에 맞은 부합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읽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 회복 안 되더라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현지 해외 법인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사업 비중이 그 인바운드가 더 훨씬 많거든요. 이쪽은 인바운드가 훨씬 많은데 같은 비중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버틴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증권사들 리포트를 쫙 제가 봤는데 실적 대비해서 PER 평균 얼마 정도 멀티플을 주고 이쪽에서 하는지 한번 봐봤어요. 30배에서 대부분이 35배를 줬더라고요. PER 멀티플을. 과연 이 업종에다 30배, 35배 멀티플을 줄 만한가 이게 과연.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35배가 합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배가 합당하면은 저 글로벌 피오 그룹이 전체가 몇 배고 그 상태에서 어느 집중도 있는 관광객이 많은 그런 국가들의 평균 멀티플이 얼마 정도 나오고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정도 멀티플이 나와서 이게 35배가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35배면 합당하대요. 예. 참 요즘 애널리스트 일하기 참 쉽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배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효율적인 비용 집행 이건 SK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효율적인 비용 집행, 과도한 조정, 적극적인 매수 전략 하지만 매수 시점 보류. 그 SK증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7월 12일 날 매수 시점 보류인데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라. 그 뒤로 매수 시점을 얘기해 준 리포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인데 매수 시점은 계속 보류인가요? 전 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널리스트니까 난 애널리스트야 그러니까 타이밍 안 잡아. 매수 매도 홀딩 요거만 판단해.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시든지 매수 시점까지 언급을 하셨으면 매매 타이밍을 잡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매매 타이밍 이분 갑자기 차트 보시려고 하셔서 애널리스트신데 갑자기 원래 애널리스트는 차트 보지 않습니다. 원래 증권사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매수 시점을 보려고 하니까 참 좀 황당한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2018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연말 특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영업이익을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예상 실적이 이 정도고요. 중국이 인바운드 수요가 이거 제 계산이에요. 중국이 인바운드 수요가 보통 지금 증권사들 컨센서스 보니까 25에서 30% 정도 증가할 거다. 2018년보다 2019년이 사드 규제 풀리고 조금 보복이 해제되고 조금씩 단체 관광이 늘어나면 인바운드 수요는 늘 거다. 그리고 따이공으로 인해서 따이공 규제로 인해서 매출 감소한 건 한 20% 된다는 게 평균적인 증권사 컨센서스더라고요. 그거 비교해서 제가 매출을 계산을 해봤는데 증가가 거의 제로예요. 제로인데 이거 어떻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쪽에서 계산한 거를 제가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도저히 매수견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업의 상황인데 자꾸 매수견으로 자꾸 억지로 그러니까 매수를 딱 정해놓고 이걸 계속 뜯어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타겟 멀티플을 약간 좀 이런 호텔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거 보고 네가 해봐. 그럼 네가 한번 해보지. 참고로 저는 저희 쪽 리서치 인력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는 다 하지 못합니다. 셀사이드 안 하고요. 저희는 바이사이드만 하니까 저한테 해봐라 그런 얘기하면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상사님사님, 네. 자 호텔신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호텔신라가 주구장창 이 호텔신라도 지금 지하실만 파고 있는데 뭐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일단 호텔신라가 그간 왜 주가가 올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18년도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대폭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작년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약 300% 이상의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따이공들이라든지 이 사드 완화로 인한 중국인 관람객 수가 증가해서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인천국제공항 T1에서 이 임대료 인하를 해줬던 네, 부분이 맞아요. 작년 1분기에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회성이었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그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방금 이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힘입어서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해서 따이공들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사갔던 게 이제 중국인 관람객 또 그 중에서 따이공들인데 그 매수의 주체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실적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점 매수의 가능성, 기술적 반등 구간을 염두에 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뭐 굳이 이렇게 실적이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호텔신라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 중국의 이런 따이공들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그 문제적인 요소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제 한류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진 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저는 조금은 걱정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류 화장품 중에 프리미엄 제품이 유럽 화장품 그쵸. 프리미엄보다 약간 가격이 더 싸서 그랬던 네. 건데 지금 에스티로더나 뭐 일부 그 유럽계 화장품들 보니까 가격을 거의 맞췄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하고. 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류 화장품이다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라든지 품질 가격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이 매출성을 좀 보였는데 요새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이제 화장품은 결국 이제 중국 내에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호텔신라 뭐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면 다시 재차 뭐 앞서 이제 잘 나갔던 10만 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올해 한 해로 봤을 때는 갑자기 이 호텔신라가 다시금 뭐 만 원대 뭐 10만 원대, 15만 원대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호텔신라는 뭐 일단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로에나 옆에 조영수 대표님,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타이밍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국에서 인바운드 수요가 이제 조금 단체강이 늘어나면 좀 많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그럼 매출은 더 좋아질 거니까 제 예상은 30% 정도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오면 뭐 그럼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약간 이 세력성이나 이런 차트로 네. 미리 좀 컨닝을 해볼 수 있을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 잠깐 보게 되면요. 아까 그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4분기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세력선들이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력 수급선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보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아까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 24일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그 시점입니다. 하필 이런 보고서는 꼭지에서 나와요. 예, 이게 지금 요 날짜가 지금 세력선과 마주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부터 이제 호텔신라는요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던 시간 이게 동그라미 쳤던 이 기간인데요. 이 나올 때마다도 세력선들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11월 29일 날 이때 이유가 뭐 이때 마지막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이 시기인데 이 시기 이후로 세력선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 쭉 빠졌네요. 예, 이게 쭉 빠져버리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거기 이제 주가는 이제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더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이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저점 확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 6만 원까지도 지금 밀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월봉상 봅니다. 6만 원까지도. 이미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차트도 이제 일봉이 아닌 주봉이랑 월봉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 월봉상 봤을 때 이미 이제 6만 원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바로는 6만 원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 뭐 땅굴을 더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서 호텔신라 같이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고 조정을 받는 기업을 붙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내고 조정을 받는 기업은 절대로 다시 붙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